예, 한혜수. 가난은 웃는다고 내가 말 안 했니? 오진이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해수의 낡은 구두 위로 시뻘건 와인을 들이붓습니다. 바닥에 툭 던져진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정적을 깨뜨립니다. 이거 줄 테니 시장 가서 구두나 하나 사 신어. 명문고 동창회 물 흐리지 말고. 동창들의 비웃음이 비수처럼 꽂히던 그 순간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압도적인 위압감이 들이닥칩니다. 지금 내 아내에게 감히 무슨 짓을 한 건가? 모두가 우러러보던 성진그룹 강태윤 회장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장내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버립니다. 30년 전 처참하게 짓밟혔던 여인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점에 서서 돌아온 걸까요? 오만한 이들을 단숨에 무너뜨릴 잔인하고도 우아한 복수극이 이제 펼쳐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산의 울창한 숲을 병풍처럼 두른 채 자리한 웅장한 특급 호텔은 오늘따라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더욱 눈부신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금색으로 도금된 커다란 회전문이 쉼없이 돌아가며 한눈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들이 호텔 입구에 차례로 멈춰섭니다. 차 문이 열릴 때마다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함께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내립니다. 오늘은 이 지역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던 고등학교의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동창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호텔 2층의 대연회장은 이미 도착한 동창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마치 오늘 모인 사람들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듯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50대에 접어든 중년의 여인들은 서로의 옷차림과 가방을 훑어보며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젊어 보이는지를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 시끌벅적한 입구를 지나 한 여인이 조용히 연회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혜수입니다. 한혜수는 화장기 없는 하얀 얼굴에 수수한 감색 코트를 걸치고 있으며 장신구라고는 손목에 찬 낡은 가죽 시계가 전부입니다. 한혜수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동창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힙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혜수가 마치 화려한 꽃밭에 떨어진 마른 잎사귀처럼 보입니다. 연회장 중앙 테이블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오진이가 한혜수의 행색을 보고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진이는 목에 걸린 굵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예, 너 정말 한혜수 맞니? 세상에 30년 만에 나타나서 몰라볼 뻔했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우리 학교 천재 한혜수가 어쩌다 이렇게 시장통 아줌마처럼 변해버린 거니? 오진이의 노골적인 무시에 주변에 서 있던 동창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진이는 한혜수의 코트깃을 손가락으로 까닥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옷은 대체 어디서 산 거니? 요즘은 동네 바자회에서도 이런 건 안 팔 텐데 말이야. 남편이 돈을 못 벌면 너라도 좀 꾸미고 나오지 그랬어. 명색이 명문고 동창회인데 분위기 다 흐리고 이게 뭐니 정말. 한혜수는 오진이의 조롱 섞인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오진이.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오진이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너 오늘 입고 온 그 코트, 내가 보기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창피하지도 않니? 공부 잘해봐야 다 소용없다니까. 결국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더니 너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다. 옆에 서 있던 다른 동창들도 한마디씩 거들며 한혜수를 압박했습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김경숙이 입술을 삐죽거리며 한혜수에게 물었습니다. 혜수야, 너 요새 뭐하고 살아? 혹시 형편이 많이 어려운 거면 솔직하게 말을 해. 우리가 안 입는 옷이라도 챙겨줄 수 있잖아. 동창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래? 한혜수는 동요하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내 형편은 내가 알아서 할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인데 옛날 이야기나 나누자. 오진이는 한혜수의 태평한 모습이 더 화가 났는지 눈을 치켜떴습니다. 오진이는 옆을 지나가는 웨이터를 발견하고는 은밀하게 발을 뻗었습니다. 웨이터가 휘청거리며 쟁반 중심을 잃는 순간 그 위에 있던 붉은 포도주 잔이 한혜수의 낡은 구두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발등을 적시자 한혜수의 하얀 살결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진이가 입술 끝을 올리며 가식적인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나, 이를 어쩌면 좋아. 내가 실수로 발을 헛디뎠네. 근데 혜수야, 어차피 다 낡은 구두인데 이번 기회에 하나 새로 사지 그래. 내가 돈 줄까? 한 5만 원이면 이런 거 하나 더 사겠지? 오진이는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한혜수의 발치로 툭 던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한혜수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력한 건설사 상무의 아내인 오진이의 눈치를 보느라 한혜수가 당하는 수모를 즐거운 볼거리라도 되는 양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혜수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줍지 않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허리를 숙여 젖은 구두를 닦아내는 한혜수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홀로 선 작은 바위처럼 고독해 보였습니다. 오진이는 그런 한혜수의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닦는다고 그 가난한 냄새가 지워지겠니? 최 상무 아내인 나랑은 노는 물이 다른데 말이야. 자네들도 조심해. 가난은 옮는다고 하잖아. 그때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며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수행원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길을 열었고 그 사이로 한 남자가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며 들어섰습니다. 남자는 희끗한 머리칼마저도 근사하게 어울리는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그는 바로 국내 재계 순위 5위 안에 드는 성진그룹의 강태윤 회장이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강태윤에게 쏠렸습니다. 오진이의 남편인 최도진 상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달려나갔습니다. 최도진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강태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이런 자리에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최도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아첨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윤은 최도진이 내민 손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늘한 눈빛으로 연회장 안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윤의 시선은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사이를 지나 구석에서 홀로 구두를 닦고 있던 한혜수에게 멈췄습니다. 강태윤의 얼굴에서 날선 긴장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태윤은 자신을 가로막고 서 있던 최도진을 어깨로 밀치며 걸어갔습니다. 그는 한혜수 앞에 멈춰 서더니 입고 있던 비싼 재킷을 벗었습니다. 강태윤이 한혜수의 어깨에 재킷을 소중하게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한혜수, 내가 밖에서 기다린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늦게 나오나 해서 직접 들어왔어. 한혜수가 가볍게 웃으며 강태윤의 손을 맞잡고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할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당신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다들 놀라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그랬어요.
강태윤은 한혜수의 젖은 구두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불꽃이 튀듯 매섭게 변했습니다. 강태윤이 최도진을 매섭게 노려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최상무, 자네 아내가 내 아내의 옷을 적신 것 같은데. 내 아내가 동창회에 온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더니 겨우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 고생을 하며 온 건가? 최도진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바닥에 엎드리듯 절을 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핏대가 서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아내가 눈이 멀어 실수를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너그럽게 통찰해 주십시오. 오진이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여자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성진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사실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오진이가 벌벌 떨며 한혜수의 손을 잡으려 애원했습니다. 혜수야, 아니 사모님, 제가 정말 몰라보고 큰 실례를 했습니다. 우리가 30년 지기 친구인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너무 반가워서 장난이 좀 심했나 봐. 한혜수는 오진이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강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한혜수의 눈빛에는 슬픔이나 분노 대신 서늘한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호텔 지배인을 불러 엄중하게 명령했습니다. 지배인, 오늘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사람들 전부 기억해두게. 성진그룹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이들의 출입을 금지한다. 그리고 최상무는 내일부터 회사에 나올 필요 없네. 한혜수는 자신을 경멸하던 동창들을 향해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아하고 당당한 자세로 강태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걸어나갔습니다. 연회장은 이제 차가운 정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도진은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직감하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한혜수가 떠난 자리에는 그녀가 닦아낸 포도주 얼룩만이 누군가의 천박한 욕심을 증명하듯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한혜수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한혜수, 많이 속상했지? 내가 좀 더 일찍 들어갈 걸 그랬어. 저런 인간들한테 당신이 수모를 겪게 해서 미안해. 한혜수는 강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사람들의 본 모습을 아주 잘 확인했거든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누가 뱀 같은 인간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한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호텔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한혜수의 눈빛은 30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운명의 소용돌이가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채 밤은 깊어만 갑니다. 한혜수는 강태윤의 손을 꽉 쥐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줘야죠. 어두운 차 안에서 한혜수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창회의 소동이 폭풍처럼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오진이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거실은 깨진 유리잔 조각과 날카로운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최도진은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거실 한복판을 짐승처럼 서성이며 오진이를 몰아세웠습니다. 최도진의 눈은 핏발이 서서 무섭게 번뜩였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도진이 탁자 위에 놓인 고가의 수입꽃병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오진이,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감히 누구한테 와인을 쏟고 수표를 던져. 강태윤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내 목숨줄이 그분 손에 달린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런 미친 짓을 하냐고. 오진이는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최도진을 보았습니다. 오진이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그 계집애가 회장 부인인 줄 알았어? 30년 전만 해도 내 밑바닥이나 닦아주던 가난뱅이였다고. 당신도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최도진이 오진이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며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최도진의 입술 사이로 거친 숨모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해결? 당신이 무슨 수로 해결해? 당장 가서 한혜수 발바닥이라도 핥으면서 빌어. 내일 아침까지 회장님 마음 안 돌려놓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 전부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단 말이야. 당신이 누리는 이 호화로운 생활도 다 끝이라고. 최도진은 절망에 빠진 듯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오진이는 남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입술을 질질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오진이의 머릿속에는 진심 어린 사과라는 단어 대신 한혜수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독한 계획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오진이는 남편 몰래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진이가 도착한 곳은 성진그룹의 본사 건물이 아닌 도심 외곽에 위치한 어두컴컴하고 은밀한 개인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강태윤 회장의 이복 형제이자 숙적인 강승준 부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승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시가 연기를 깊게 내뿜고 있었습니다. 오진이가 조심스럽게 강승준의 등 뒤로 다가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강승준에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일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한혜수가 대학 시절에 장학금을 빼돌렸다는 기록 제가 완벽하게 가짜로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이걸 언론에 터뜨리면 강태윤 회장도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강승준이 서서히 몸을 돌려 오진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승준이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시가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 껐습니다. 오진희 씨,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어. 어차피 자네 친정회사도 내 비자금을 관리해 주느라 배를 불렸으니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셈이지. 한혜수 그 여자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만들어서 성진그룹의 안주인 자리에서 당장 끌어내려야 해. 두 사람의 은밀한 거래가 끝나기가 무섭게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한혜수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성진그룹 안주인의 추악한 과거, 장학금 횡령으로 세운 가짜 인생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마치 사실인 양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에 오진이는 동창들의 단체 대화방에 접속했습니다. 오진이는 한혜수가 과거에 신분을 속이고 강태윤 회장을 유혹해 강제로 결혼했다는 루머를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연회장에서 한혜수에게 아부하려던 동창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혜수를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내며 다시 오진이의 편에 섰습니다. 한편 성진그룹 회장실 안은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태윤은 책상 위에 쌓인 자극적인 신문 기사들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성진그룹의 주가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고 이사들은 한혜수의 퇴진을 요구하며 강태윤을 강하게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비서를 향해 무거운 원목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기사들 당장 다 내려. 누가 이따위 허위 사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지 철저히 조사해. 오늘 안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자네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감히 내 아내를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때 한혜수가 회장실 문을 열고 부드러운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한혜수는 소란스러운 상황에도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혜수가 강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윤, 너무 화내지 마요. 이런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빨라요. 나한테 딱 일주일만 시간을 줘요. 내 이름에 묻은 더러운 먼지는 내가 직접 털어낼게요. 강태윤이 한혜수의 손등을 소중하게 감싸쥐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수야, 지금 밖은 당신을 뜯어먹으려는 늑대들이 가득한 전쟁터야. 혼자서 저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을 상대하게 둘 순 없어. 내가 유능한 팀을 붙여줄 테니 당신은 안전한 곳에 있어. 한혜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강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숨어 있으면 저들은 더 기세등등해져서 날뛸 거예요. 나한테는 30년 동안 남몰래 키워온 나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태윤은 회사 내부의 지지 세력을 단속하는 데만 집중해줘요. 강승준 부회장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그쪽 방어에 힘써야 해요. 강태윤은 아내의 강인한 눈빛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혜수가 가진 남다른 능력을 믿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한혜수는 곧장 도심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혜수가 오랫동안 비밀리에 관리해온 개인 작업 공간이었습니다. 한혜수가 전화를 걸자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한혜수가 지난 20년간 H라는 이름으로 후원하며 정성껏 키워온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과 유능한 법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노트북을 펼치며 한혜수에게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혜수가 자료를 훑어보며 비서에게 날카로운 어조로 지시했습니다. 오진이의 친정회사 계좌를 이런 단위까지 전부 추적하세요. 강승준 부회장과 연결된 구린 자금 흐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 가짜 기사를 쓴 기자들의 명단과 뒷거래, 내역도 확보하세요.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쥐 잡듯이 뒤져야 합니다. 사무실 안은 수십 대의 컴퓨터가 돌아가는 소리와 타이핑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혜수는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깨를 짓눌러 오는 무거운 책임감과 분노를 차갑게 다스렸습니다. 그날 오후 한혜수가 혼자 있는 집에 오진이가 당당하게 찾아왔습니다. 오진이는 이미 승기를 잡은 듯 거만한 자세로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오진이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대리석 탁자 위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한혜수, 이제 네가 설 자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이건 이혼 서류야. 강태윤 회장님한테 더 이상 패 끼치기 싫으면 당장 서명해. 내까짓게 감히 성진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탐내다니 처음부터 너한테는 과분하다 못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어. 한혜수는 탁자 위에 서류를 보지도 않은 채 오진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오진이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와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서명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까? 내 엄마가 있는 그 시골 요양원 말이야. 거기 부지를 내 지인이 통째로 샀어.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불도저로 밀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야. 늙고 병든 내 엄마가 한겨울 길거리에 나앉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군말 말고 조용히 이 서류에 도장 찍고 사라져. 한혜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분노를 억누르며 파르르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고이 내려놓았습니다. 한혜수는 겁에 질린 척 연기하며
가냘픈 목소리로 오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오진이,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우리 30년 동안 알고 지낸 동창이잖아. 내가 잘못했어. 어제 일은 내가 사과할 테니까 우리 엄마는 제발 건드리지 마.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잖아. 오진이는 한혜수의 비굴한 태도에 극도의 쾌감을 느끼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진이가 소파 등받이에 몸등을 기대며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동창? 누가 너 같은 가난뱅이 딱지를 붙인 애랑 동창이래. 진작 이렇게 기었어야지. 내 엄마를 살리고 싶으면 당장 이 서류에 이름 쓰고 지장 찍어.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얼른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오진이는 한혜수의 반응을 비웃으며 승리에 취한 듯 거실 이곳저곳을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오진이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혜수의 옷깃 뒤에 정교하게 숨겨진 초소형 마이크가 오진이의 모든 협박과 폭언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혜수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소파 밑에 교묘하게 숨겨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한혜수의 입가에 아주 찰나의 순간 먹잇감을 완벽한 함정으로 유인한 노련한 사냥꾼의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혜수는 속으로 나직하고 서늘하게 은조렸습니다. 오진이, 네가 스스로 판 그 무덤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곧 뼈저리게 알게 될 거야. 오진이가 의기양양하게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빠져나가자 한혜수는 즉시 방금 녹음된 음성 파일을 자신의 보안팀에게 전송했습니다. 한혜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강태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으니 이제 당신이 움직일 차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한혜수의 거실 안에는 차갑고 무거운 긴장감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억울하게 빼앗겼던 한혜수의 인생이 이제 곧 제자리를 찾기 위한 거대하고도 처절한 반격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혜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눈물은 거두고 오진이와 그 무리에게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입니다. 한혜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단호하게 현관을 향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성진그룹과 한혜수에게 마치 1년처럼 길고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정문은 연일 몰려드는 취재진과 시위대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고 화려했던 건물 외벽은 한혜수를 비난하는 자극적인 대자보들로 더럽혀졌습니다. 강태윤 회장의 이복 동생인 강승준 부회장은 이 혼란을 틈타 드디어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치명적인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강승준 부회장의 주도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이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강태윤은 굳은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강승준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에어컨 바람조차 얼어붙을 듯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강승준이 서류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승준이 승리를 확신하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사님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우리 그룹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강 회장님의 아내인 한혜수 씨가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증언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30년 전 강 회장님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비서로 일했던 박영식 씨입니다. 강승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윤은 박영식을 보자마자 주먹을 꽉 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박영식을 향해 외쳤습니다.
박 비서, 자니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타난 건가? 30년 전 사라졌던 자니가 왜 강승준 부회장 옆에 서 있는 거야?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냐고. 박영식은 강태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테이블 밑에서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식이 미리 준비한 듯한 메마른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박영식이 탁자 위에 마이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진실을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30년 전 회장님이 병석에 누워 계실 때 한혜수 씨는 저를 통해 상대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회장님의 중요한 연구 자료를 넘겨주고 해외로 도망간 겁니다. 그때 제가 전달한 가방에는 5억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영식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경악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승준이 기다렸다는 듯이 녹음기 버튼을 누르자 조작된 한혜수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돈은 준비됐나요? 태윤 씨는 이제 가망이 없으니 전 떠날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에 이사들은 혀를 찾고 강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승준이 강태윤의 어깨를 툭툭 치며 가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저 여자는 형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성진그룹의 돈을 사랑한 겁니다. 이런 여자를 안주인으로 모시는 건 우리 그룹의 수치입니다. 한편 오진이는 이사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진이는 한혜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진이는 건장한 사내들을 대동하고 한혜수의 노모가 있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의 한적한 요양원은 갑자기 들이닥친 검은 양복의 사내들로 인해 평화로웠던 공기가 순식간에 공포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오진이가 화려한 선글라스를 벗으며 요양원 원장실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오진이가 요양원 원장을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부지, 오늘부로 우리 친정회사 명의로 넘어온 거 몰라요? 당장 이 안에 있는 환자들 전부 내보내세요. 특히 저기 끝방에 있는 한혜수 엄마라는 노인네부터 당장 끌어내. 내 말 안 들으면 이 요양원 건물 자체를 불도저로 밀어버릴 테니까. 원장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한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한혜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며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요양원 앞마당에서 오진이와 한혜수가 마침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오진이는 철거 용역 사내들 뒤에 숨어 거만한 표정으로 한혜수를 보았습니다. 오진이가 손톱을 다듬으며 한혜수에게 차갑게 비아냥거렸습니다. 한혜수, 이제 내 남편도 끝났고 내 신세도 끝났어. 내 엄마가 길바닥에서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성진그룹 주식 전부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겠다고 약속하면 이 요양원 부지는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한혜수는 파르르 떨리는 주먹을 등 뒤로 감추며 오진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한혜수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하고 매서운 안광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혜수가 한 걸음씩 오진이를 향해 다가가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진이,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건드려?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네가 방금 넘어버렸구나. 네가 가진 그 얄팍한 권력이 언제까지 갈 것 같니? 내 친정 아버지가 강승준 부회장 비자금 세탁해주고 받은 장부,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나 떠드는 거니? 오진이의 얼굴에서 승리에 찬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이 번졌습니다. 오진이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비명을 지르듯 대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장부라니. 그게 내 손에 있을 리가 없잖아. 이 계집애가 지금 겁을 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얘들아, 뭐해? 저 여자 당장 여기서 끌어내지 않고. 사내들이 한혜수를 애워싸려 하자 어디선가 검은 정장을 입은 한혜수의 보안팀원들이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한혜수가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오진이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한혜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오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바로 너의 아버지가 숨겨둔 진짜 이중장부야. 강승준 부회장이 너희 집안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이 안에 날짜별로 이런 단위까지 적혀 있더구나. 이걸 내가 검찰에 넘기면 너희 집안은 물론이고 강승준 부회장까지 한꺼번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오진이는 사색이 되어 장부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보안팀에 가로막혔습니다. 오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한혜수는 오진이를 상대하는 대신 더욱 무거운 진실을 가슴에 품고 요양원 안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한혜수는 침대에 누워 잠든 노모의 마른 손등을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한혜수의 눈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 강태윤은 회장실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의 증언과 조작된 녹음 파일이 강태윤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강태윤이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로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혜수야, 정말 네가 그랬던 거니? 30년 전 그날 나를 살리고 떠난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돈 때문이었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강태윤의 분노와 의심이 깊어지는 사이 강승준은 언론사 간부들을 불러 모아 다음 날 아침 대대적인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한혜수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어 영원히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성진그룹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음모와 배신의 소용돌이가 한혜수와 강태윤 두 사람을 집어삼키기 위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혜수는 요양원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밤하늘을 보며 내일 아침 세상을 뒤흔들 반전의 카드를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혜수는 요양원 벤치에 앉아 밤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혜수가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성진그룹 본사 로비에서 긴급 발표를 할 거예요. 그 자리에 박 비서와 강승준 부회장이 반드시 참석하게 만드세요. 30년 동안 숨겨져 왔던 그날의 진실을 이제는 내 손으로 직접 세상 만천하에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한혜수는 전화를 끊고 주머니 속에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년 전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웃고 있는 태윤과 혜수가 있었습니다. 한혜수가 사진 위로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문지르며 속삭였습니다. 태윤 씨,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추악한 거짓말들, 제가 다 깨부숴 버릴게요. 당신이 받았던 고통까지 내가 다 돌려줄 거니까요. 밤의 정적 속에서 한혜수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한혜수는 가방에서 태윤에게 줄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30년 동안 전하지 못했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혜수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품은 채 요양원을 떠나 준비된 차에 올랐습니다. 어둠을 뚫고 달리는 차 안에서 한혜수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 거대한 복수의 화신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진그룹 본사 앞은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혜수의 발걸음은
로비를 향해 거침없었습니다. 한혜수가 로비 중앙에 서서 자신을 향한 수백 대의 플랫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혜수가 고개를 들어 2층 난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승준을 쳐다보았습니다. 한혜수의 입가에 비로소 승리를 예감하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30년의 기다림을 끝내고 진실의 심판대가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혜수는 어두운 밤을 꼬박 세우고도 흐트러짐 하나 없는 정갈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혜수가 찾은 곳은 도심 한복판의 거대한 성벽처럼 우뚝 솟은 대형 로펌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반듯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급히 달려와 혜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국내 최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자 업계에서 전설로 통하는 정지훈이었습니다. 정지훈은 혜수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게 숙여 가장 정중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지훈이 혜수의 낡은 가방을 소중하게 대신 들어주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니 회장님. 이날만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고시 공부하던 시절 이름도 밝히지 않고 제 학비와 아픈 동생의 수술비를 대주셨던 그 은혜. 이제야 제 실력으로 제대로 갚을 기회가 생겼군요. 혜수가 정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훈 씨가 이렇게 훌륭한 법조인으로 자라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요. 오늘 내가 특별히 부탁한 그 자료들, 강승준 부회장 쪽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확실히 준비됐나요? 정지훈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류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30년 전 성진병원 지하 마이크로필름실 구석에서 찾아낸 원본 기록입니다. 강승준 부회장이 사람을 시켜서 완전히 파기했다고 믿고 있었겠지만 당시 담당 간호사가 그분의 만행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따로 보관해둔 복사본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회장님이 강태훈 회장님께 신장을 기증했다는 수술 동의서와 함께 그 직후 강승준에게 납치당해 강제로 해외 요양원으로 보내졌던 기록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혜수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를 떨리는 손으로 만지며 참았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편 태훈은 자신의 어두운 서재에서 홀로 독한 술잔을 비우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박 비서의 거짓 증언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태훈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수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 태훈의 앞에 묵직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혜수가 태훈의 손등에서 술잔을 빼서 탁자 위에 놓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태훈 씨, 나를 끝까지 믿는다고 했던 그 약속 기억하고 있죠? 그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기 전에 제발 이걸 먼저 읽어줘요. 30년 동안 당신에게 단 한 번도 전하지 못했던, 아니, 강승준에 의해 전할 기회조차 뺏겼던 내 진심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 안의 낡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태윤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서류 전체가 바스라질 듯 태윤의 주먹 안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태윤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혜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갈라진 목소리로 혜수에게 물었습니다. 혜수야, 이게 정말 다 사실이야? 내 몸속에 이식된 이 신장이 당신이 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떼어준 거였다고? 그럼 그때 박 비서가 내 눈앞에서 했던 그 추악한 말들은 다 뭐란 말이야? 혜수가 태윤의 떨리는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강승준이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으려 했던 거예요. 내가 수술하고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나를 강제로 납치해 해외 시설에 가둬버리고 당신한테는 내가 거액의 돈을 받고 도망갔다고 파렴치한 거짓말을 한 거죠. 나는 해외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당신이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당신을 다시 살리기 위해 악착같이 밑바닥부터 돈을 벌었고 그렇게 이름을 숨긴 채 당신이 위기일 때마다 곁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태유는 해수를 와락 끌어안으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이 해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었어. 당신이 그런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을 원망했어. 해수야, 미안해. 정말 내가 미안해. 나를 살린 것도 당신이고 파산 직전에 나를 다시 일으킨 것도 당신이었는데 나는 당신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런 모진 수모를 겪게 했어. 내 평생을 다 바쳐도 당신한테 진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아. 해수는 태윤의 등을 토닥이며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달랬습니다. 울지 마요, 태윤 씨. 이제 우리가 울어야 할 시간은 끝났고 그들이 피눈물을 흘릴 시간이에요. 지훈 씨와 우리 보안팀이 법적인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어요. 이제 세상에 내가 진정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 보여줄 때예요.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마음을 확인하는 사이 성진그룹 밖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정보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지들을 중심으로 베일에 쌓인 전설적인 투자가 H의 정체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죽어가는 중소기업들을 살려내던 전설적인 기업 회생 전문가 H가 사실은 성진그룹의 안주인 한혜수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해수가 그동안 남몰래 벌어들인 막대한 개인 자금이 실은 성진그룹의 위기 때마다 수혈되었던 결정적인 구호 자금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오진이는 자신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화장대 앞에서 이 기사를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오진이가 들고 있던 비싼 립스틱을 거울을 향해 거칠게 내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저 가난뱅이 한혜수가 그 유명한 투자가 H라고? 그 계집애가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굴리고 살았단 말이야. 이건 분명히 조작이야. 강태윤이 아내를 살리려고 억지로 꾸며낸 소설이라고. 내가 아는 한혜수는 절대로 이런 대단한 여자가 될 수 없단 말이야. 옆에서 사색이 된 최도진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성진홀딩스 주식 지분의 상당수가 이미 한혜수 명의로 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 이대로 가면 우리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우리의 유일한 줄이었던 강승준 부회장님도 지금 모든 연락을 피하고 있단 말이야. 오진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앞에 놓인 화장품 병들을 손등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닥쳐. 이대로 순순히 무너질 수 없어. 강승준이 우리를 버린다면 내가 직접 한혜수의 목을 칠 거야. 한혜수, 그 영악한 게 우리 엄마 요양원 땅을 가지고 나를 협박했지?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사람을 써서라도 그 여자가 오늘 밤 안에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라고 해. 최도진은 아내 오진이의 광기 어린 모습에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오진이는 이미 이성을 잃고 해수를 물리적으로 해칠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해수는 성진그룹 본사 로비에 당당하게 도착했습니다. 해수는 자신을 둘러싼 수백 명의 기자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해수가 수많은 마이크 앞에 서서 침착하고 서늘한 어조로 공식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30년간 강승준 부회장에 의해 묻혔던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내일 오후 2시 이곳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특별 투자 설명회를 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에 대한 모든 허위 의혹을 해소하고 성진그룹 내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배신과 비리의 역사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하며 법적 대응 또한 마친 상태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며 해수를 가로막았지만 해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수는 옆에서 자신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태윤의 손등을 꽉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태윤이 해수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해수야, 정말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큰 용기를 내준 덕분에 나도 다시 싸울 힘을 얻었어. 내일은 내가 당신의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게. 그 누구도 당신 몸에 손 하나 대지 못하게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거야. 해수는 태윤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수의 눈앞에는 이제 승리의 문턱과 진실의 심판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비서에게 다음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오진이가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 발악을 할 거예요. 지금 즉시 우리 엄마가 계신 요양원 근처의 보안 인력을 2배로 강화하세요. 그리고 강승준 부회장의 비자금 장부 원본을 3군데 안전한 장소로 나눠 보관하세요. 내일 설명회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투가 될 거예요. 비서는 해수의 단호한 명령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어둡고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운명의 투자 설명회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해수는 30년 전 태윤과 강제로 헤어질 때 입었던 것과 비슷한 순백의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해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입술에 선명하고 붉은 립스틱을 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장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짓밟았던 추악한 세상에 던지는 당당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해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짧게 숨을 고른 뒤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설명회장에는 이미 정재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여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서는 오진이와 최도진이 초췌한 안색으로 나타나 주변의 따가운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그들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쳐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해수의 힘있는 목소리가 대형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묵직하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강제로 묻혔던 추악한 진실과 함께 성진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발표하겠습니다. 장내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해수의 눈빛은 이제 어둠을 뚫고 나온 태양처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강당 내부의 화려한 조명들은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발표회가 아님을 예고하듯 차갑고도 날카로운 빛을 내뿜으며 무대 중앙을 강렬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내의 소란함이 극에 달했을 무렵 순백의 정장을 차려입은 한혜수가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왔습니다. 한혜수의 구두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묵직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자 조금 전까지 떠들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한혜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했습니다. 한혜수가 단상에 놓인 물잔을 들어 목을 축이고는 마이크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한혜수가 정면의 카메라 렌즈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응시하며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장내를 압도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진그룹의 안주인이자 투자가 H로서
오늘 저는 지난 30년간 감춰져 왔던 추악한 진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신도시 개발권의 실제 주인을 공개하겠습니다. 한혜수가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의 신도시 개발 계획서와 소유주 명단이 떠올랐습니다. 성진그룹 건설 부문의 이름이 아닌 한혜수의 개인 재단인 해운재단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강당 앞줄에 앉아있던 최도진 상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최도진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얼굴이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습니다. 최도진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한혜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신도시 부지는 우리 건설팀이 지난 1년 동안 피땀 흘려 매입한 땅이라고. 한혜수, 네가 대체 무슨 수로 그 거대한 부지를 가로챘다는 거야. 당장 저 화면 꺼. 이건 조작된 자료야. 한혜수가 최도진의 당황한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한혜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단상 끝으로 다가가 최도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한혜수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나직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최도진 상무님, 착각이 심하시군요. 당신이 성진그룹의 공금을 빼돌려 매입했다고 믿는 그 땅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제 재단에서 관리해 오던 사유지였습니다. 당신이 강승준 부회장과 짜고 가짜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 횡령한 비자금, 그 돈들은 지금 어디로 흘러갔는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한혜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최도진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오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진이는 화려한 실크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단상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오진이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한혜수를 노려보며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진이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한혜수, 너 정말 미쳤구나. 네가 어디서 가짜 서류를 교묘하게 만들어 와서 쇼를 하는 거야. 사람들 속이지 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비싼 땅을 사. 여러분, 저 여자는 지금 자기 죄를 덮으려고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입을 당장 막아야 해요. 한혜수는 오진이의 광기 어린 외침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혜수가 리모컨을 한 번 더 누르자 화면에는 오진이와 강승준 부회장의 미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오진이는 강승준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며 한혜수를 해외로 영원히 치워달라고 비열하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장내의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한혜수가 영상 소리를 줄이며 오진이에게 조용하고도 묵직하게 물었습니다. 한혜수는 단상 위에서 팔짱을 낀 채 오진이와 눈을 맞추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오진이, 이 영상도 내가 밤을 새워 만든 소설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 내 친정아버지가 강승준의 비자금을 세탁해주고 받은 그 비밀 장부, 그게 지금 검찰청 수사관들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은 몰랐나 보구나. 너희 집안이 누려온 그 화려한 부귀영화가 실은 타인의 눈물과 범죄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는 뜻이야. 그 순간 강당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색 점퍼를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들은 곧장 최도진과 오진이의 친정아버지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최도진의 팔을 거칠게 꺾어 누르며 엄중하게 선포했습니다. 최도진은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비참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수사관이 최도진에게 수갑을 채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도진 씨, 당신을 성진그룹 공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 아내인 오진희 씨와 장인어른도 비자금 세탁 공범으로 함께 연행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발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진희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며 한혜수의 이름을 저주하듯 불렀습니다. 강당 뒷자리에 모여 앉아 한혜수를 비웃던 동창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되었습니다. 한혜수가 그들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리자 동창회에서 한혜수에게 입던 옷이라도 챙겨주겠다며 조롱했던 김경숙이 사르르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경숙은 자신의 명품 가방끈을 꽉 움켜쥐며 한혜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혜수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진이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야. 우리가 투자한 그 돈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 그게 우리 집 전 재산인데 설마 다 날아가는 건 아니지? 제발 우리 좀 살려줘 혜수야. 한혜수가 김경숙을 포함한 동창들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혜수가 마이크대를 고쳐 잡으며 아주 담담하고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진이의 달콤한 말만 믿고 투자했던 그 사모펀드들, 사실 제가 설계한 공매도 함정이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쉽게 배를 불리려던 당신들의 탐욕이 결국 당신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거예요.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맡긴 돈은 이제 단 1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돈은 모두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동창들은 비명을 지르며 강당 바닥에 주저앉았고 강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대 옆문으로 강태윤 회장이 위풍당당하고 듬직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강태윤은 한혜수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강태윤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장례를 한순간에 제압하는 묵직한 목소리로 공표했습니다. 강태윤은 아내인 한혜수의 손등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강태윤이 확신에 찬 어조로 기자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한혜수 회장을 성진그룹의 공동회장으로 공식 추대합니다. 또한 그녀가 투자가 H로서 일궈낸 모든 업적과 막대한 자산은 우리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제 아내를 모욕하고 음해했던 자들은 법의 심판과 함께 사회적인 매장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성진그룹은 이제 정의로운 경영의 길을 걷겠습니다. 오진이는 수사관들의 손등을 핥히며 마지막까지 한혜수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혜수가 오진이의 앞에 다가가 고개를 낮게 숙여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한혜수는 30년 전 오진이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돌려주었습니다. 오진이, 가난은 없는다고 네가 그랬지? 이제 네가 그 가난이 뭔지 뼛속까지 느끼며 처절하게 살게 될 거야. 네가 내 발치에 던졌던 그 5만 원권 수표, 감옥 안에서 밥값으로나 쓸 수 있게 내가 특별히 챙겨주마. 평생을 속죄하며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렴. 오진이는 실성한 듯 웃다가 이내 대성통곡하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했던 복수가 정점에 달하고 한혜수와 강태윤은 쏟아지는 박수 소리를 뒤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행원들도 모두 물린 채 3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낡은 교정으로 향했습니다. 교정의 낡은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던 중 강태윤이 한혜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태윤이 혜수의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혜수야, 정말 고생 많았어. 30년 동안 혼자서 이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어떻게 견뎠니? 이제는 아무 걱정 마. 내가 평생 당신 그림자가 되어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줄게.
당신은 이제 행복해질 권리만 있어. 한혜수는 태윤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처음으로 아이처럼 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혜수가 태윤의 허리를 꽉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윤아, 나 정말 하루하루가 무서웠어. 혹시라도 당신이 나를 영영 오해하고 미워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 그래도 당신이 내 손을 다시 따뜻하게 잡아줘서 나 정말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아. 우리의 진짜 인생이 이제야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야. 정말 고마워 태윤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을 받아 운동장에 길게 늘어지며 교정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그들의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찾아온 이 소박하고 따뜻한 행복은 지난 30년의 세월을 견뎌온 한혜수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한혜수는 눈을 감고 태윤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가만히 느껴보았습니다. 비로소 왕관을 쓴 여왕이 되어 세상의 정점에 선 한혜수였지만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남자의 품 안에서 느끼는 평온함이야말로 한혜수가 그토록 갈구했던 진정한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는 교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오래도록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찬란한 승리의 여운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어제의 승리는 마치 아침 안개처럼 허망하게 흩어지고 성진그룹 본사에는 이른 새벽부터 불길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최도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자신이 미리 포섭해 두었던 그룹 보안팀의 배신자를 통해 마지막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최도진은 유치장으로 본격 이송되기 직전의 짧은 시간을 이용해 회사의 기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우회 경로를 비밀리에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도진은 핏발이 선 눈으로 노트북 모니터를 응시하며 자판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최도진이 땀에 젖어 축축해진 셔츠 깃을 손등으로 거칠게 뜯어내며 옆에 서 있는 신복의 팔등을 뼈가 으스러질 듯 세게 쥐고 말했습니다. 최도진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한혜수, 네가 투자가 H라고 떠들며 세상의 영웅이 된 줄 알았지? 네가 아무리 고결한 척을 해도 이 조작된 기록 하나면 너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는 거야. 해외 카지노에서 수천억 대의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해온 그 더러운 기록들이 지금 이 순간 내 이름으로 서버 깊숙한 곳에 심어지고 있거든. 어디 한번 그 잘난 입으로 다시 진실을 외쳐봐라, 한혜수. 다음 날 오전 한혜수는 성진그룹 공동회장으로서 첫 공식 직무를 시작하기 위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로비에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한혜수를 맞이한 것은 직원들의 존경 어린 박수 소리가 아니라 차가운 금속 장비를 든 수십 명의 수사관들과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였습니다. 수사관들을 이끄는 부장검사가 한혜수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품 안에서 빳빳하게 인쇄된 구속영장을 꺼내 한혜수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검사가 한혜수를 매섭게 노려보며 사무적이고 냉정한 말투로 선포했습니다. 부장검사가 영장을 한혜수의 얼굴 가까이 내밀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혜수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성진그룹 메인 서버를 정밀 분석한 결과 당신의 개인 비밀 계좌와 연결된 수천억 대의 불법 도박 자금 흐름이 실시간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니 순순히 우리 수사관들의 안내를 따르시죠. 한혜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수사관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한혜수가 영장의 내용을 찬찬히 훑어본 뒤 부장검사에게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혜수가 손가락으로 영장의 특정 문구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불법 도박 자금이라니요. 제가 평생을 일궈온 명예를 고작 그런 조작된 기록으로 더럽히려는 건가요? 이 기록이 정확히 언제, 어느 경로로 서버에 침투했는지 제대로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누군가 제 명의를 교묘하게 도용해 억지로 끼워 맞춘 함정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 보군요, 검사님. 검사가 비웃음을 지으며 한혜수의 가느다란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 차가운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때 한혜수의 곁을 10년 넘게 지켜온 비서 김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수사관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김 실장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고 한혜수의 눈을 피하며 수사관들에게 두툼한 장부 한 권을 정중하게 넘겨주었습니다. 김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혜수에게 고개를 숙이며 배신의 말을 뱉었습니다. 김 실장이 바닥에 대리석 무늬만을 내려다보며 한혜수의 가슴에 대못을 박듯 의조렸습니다. 김 실장이 한혜수의 시선을 끝까지 피하며 수사관에게 장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으로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장부에는 한혜수 회장님이 지난 몇 년간 해외 카지노 자금을 세탁해온 내역이 날짜별로 적혀 있습니다. 수사관님, 이 장부가 모든 진실을 말해줄 확실한 물증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한혜수 회장의 이런 끔찍한 범죄의 공범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혜수는 김 실장의 예기치 못한 배신에 처음으로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혜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김 실장의 어깨를 붙잡으려다 저지당하며 외쳤습니다. 한혜수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울릴 만큼 절박하게 터져나왔습니다. 김 실장,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강승준 부회장이 대체 당신에게 무엇을 약속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극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함께 보낸 10년의 세월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됐던 거야. 말 좀 해봐, 김 실장. 김 실장은 한혜수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수사관들 뒤로 몸등을 숨겨버렸습니다. 수사관들이 한혜수를 강제로 연행하려 하자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강태윤 회장이 로비 중앙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강태윤은 한혜수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수사관들과 거칠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강태윤이 핏대를 세우며 검사에게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강태윤이 한혜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수사관들을 거세게 밀쳐내고 소리쳤습니다. 강태윤이 수사관들의 손등을 쳐내며 부장검사의 얼굴을 쏘아보며 외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무례한 짓들이야. 내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하늘이 알고 온 세상이 다 알아. 조작된 장부 하나 가지고 감히 성진그룹의 공동회장을 연행하겠다고? 당장 이 더러운 수갑 풀지 못해. 내가 직접 검찰총장에게 전화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수사의 배후를 낱낱이 밝혀낼 테니까. 검사가 강태윤을 차갑게 밀쳐내며 주위 수사관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사관들이 강태윤을 힘으로 제압하는 사이 한혜수는 결국 수많은 인파 속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강태윤은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포효하며 뒤를 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로비 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의 괴한들이 강태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강승준 부회장이 비밀리에 보낸 유령 용역 사내들이었습니다. 괴한 중 한 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강태윤에게 달려들어 거칠게 외쳤습니다. 괴한이 흉흉한 기세로 강태윤의 어깨를 밀치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강태훈 회장님, 지금 아내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요? 본인 몸등부터 챙기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강승준 부회장님이 특별히 전해달라더군요. 성진그룹의 주인은 원래부터 강승준 본인이었으니 이제 그만 욕심버리고 자리 내놓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말입니다. 강태윤은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도 괴한들과 사력을 다해 맞서 싸웠습니다. 강태윤의 주먹이 괴한의 얼굴에 꽂혔으나 뒤에서 기습적으로 날아온 묵직한 둔기에 머리를 맞은 강태윤은 비틀거리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강태윤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선명하고 붉은 피가 하얀 로비 바닥을 순식간에 물들였습니다. 괴한들이 황급히 도주하고 강태윤이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강태윤은 멀어지는 검찰 호송차를 향해 한혜수의 이름을 힘겹게 불렀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청 취조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홀로 앉은 한혜수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검사의 억지 주장을 묵묵히 견디며 듣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김 실장이 넘긴 가짜 장부를 펼쳐 보이며 한혜수를 집요하게 압박했습니다. 한혜수는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채 남편 강태윤이 로비에서 습격을 당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한혜수가 취조실 탁자를 손등으로 가볍게 치며 검사에게 낮고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한혜수가 의자에 몸등을 깊숙이 기대며 검사를 빤히 쳐다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님, 당신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이 장부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다는 사실을요. 누군가 급하게 만들어낸 가짜 증거로 잠시 저를 가둘 수는 있어도 진실까지 영원히 가둘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남편 강태훈과 연락하게 해주세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내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검사는 대답 대신 취조실에 불을 끄고 차갑게 나가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한혜수는 차가운 수갑의 금속 질감을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에서는 강승준 부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장 부부의 부도덕성을 비난하며 경영권 박탈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성공 뒤에 찾아온 이 거대하고 잔인한 함정은 한혜수와 강태윤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차갑게 누워있는 강태윤과 어두운 취조실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는 한혜수. 두 사람을 향한 세상의 비난은 조작된 기사들로 인해 더욱 거세졌고 오진이는 유치장 안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혜수는 어둠 속에서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한혜수의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김 실장과 강승준을 향한 서늘한 복수의 화염으로 다시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혜수는 이제 스스로 이 어둠을 찢고 나가기 위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새벽을 이길 수 없음을 한혜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혜수는 자신의 손목을 옥죄는 수갑을 내려다보며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자들이 누리게 될 마지막 파멸의 순간을 그려보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한 취조실에서 한혜수의 입가에 비로소 승리를 확신하는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정한 전쟁의 마지막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시간이 멈춘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은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로운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한혜수가 연행된 지 어느덧 12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박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박 검사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를 손등으로
거칠게 내리치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박 검사가 펜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한혜수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혜수 씨,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자백하는 게 어때요? 당신의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었던 김 실장이 직접 비밀 장부를 넘겼고 성진그룹 메인 서버에는 당신 명의의 자금 세탁 기록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빼도 박도 못하는 확정 증거인데 언제까지 그 대단한 자존심으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혜수는 박 검사의 노골적인 도발에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한혜수가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탁자 위에 천천히 올리더니 박 검사를 향해 오히려 안쓰럽다는 듯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혜수가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며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한혜수가 탁자 위의 서류를 손등으로 툭 치며 박 검사에게 말했습니다. 박 검사님, 제가 이 좁은 방에 들어온 지 벌써 12시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조작된 가짜 장부 타령만 하고 계시는군요. 그 장부를 넘긴 김 실장이 정말 제 등에 칼을 꽂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그 칼날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를 만큼 어리석어 보이셨나요? 지금쯤 성진그룹 본사에서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박 검사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불안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박 검사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하며 탁자 위를 굴러다니기 시작했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장검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 검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강승준 부회장이 주도하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승준은 한혜수의 구속 소식을 전하며 경영권 박탈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던 참이었습니다. 강승준이 의사봉을 들며 승리에 도취한 목소리로 이사들에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강승준이 거만한 자세로 이사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성진그룹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립시다. 범죄자로 전락한 한혜수와 무능한 강태윤은 이제 우리 그룹에서 영원히 지워야 합니다. 반대 의견 없으시면 이 해임 안건은 즉시 가결된 것으로 알고. 강승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회의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대검찰청 수사관 수십 명이 거친 발걸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들을 이끄는 수사팀장이 강승준의 앞을 가로막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수사팀장이 강승준의 손에 들린 의사봉을 빼서 탁자 위에 놓으며 선포했습니다. 수사팀장이 강승준의 눈등을 쏘아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강승준 씨, 당신을 배임 및 횡령, 그리고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방금 당신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진짜 이중 장부와 성진그룹 서버에 조작된 기록을 심으라고 지시한 음성 파일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당신이 김 실장에게 넘겨받았다고 믿는 그 파일은 사실 당신의 모든 범죄 기록을 대검찰청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역추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승준은 사색이 되어 다리가 풀린 채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사들은 경악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느라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김 실장의 배신은 한혜수가 강승준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직접 설계한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한혜수는 김 실장이 강승준에게 매수된 척 연기하도록 세밀하게 지시했고 강승준이 안심하고 가짜 장부를 가공하는 동안 그의 모든 범죄 정황을 완벽하게 수집해 왔던 것입니다. 취조실에 앉아있던 한혜수가 당황한 박 검사를 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혜수가 수갑을 찬 손등을 들어 벽에 걸린 시계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혜수가 의자 등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박 검사에게 말했습니다. 박 검사님, 이제 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주셔야겠군요. 제 남편 강태윤 회장을 습격한 자들이 강승준의 사주를 받았다는 자백, 이미 수사팀에서 확보했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으셨나요? 그리고 오진이와 최도진 상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아마 지금쯤 공항 입국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을 겁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은 해외로 도주하려던 오진이와 최도진으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오진이는 화려한 선글라스를 쓰고 머리를 스카프로 감싸 외모를 숨긴 채 출국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이 오진이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오진이가 형사의 손등을 핥히며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오진이가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발등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당장 놓지 못해.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나는 성진그룹 상무 부인이야. 너희 한혜수가 보냈니? 그 가난뱅이 계집애가 너희한테 돈이라도 먹인 거냐고. 최도진 뭐해? 당신이 어떻게 좀 해보란 말이야. 바보같이 서 있지 말고. 옆에 서 있던 최도진은 이미 수갑이 채워진 채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최도진이 오진이를 원망 섞인 눈으로 쳐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도진이 수갑이 채워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오진이, 이제 다 끝났어. 꿈 깨라고. 한혜수가 우리를 그냥 살려둘 리가 없잖아. 그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가 어디로 도망칠지도 다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강승준 부회장 비자금 관리한 거, 그거 이미 내가 다 풀어버렸어. 이제 우린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해. 다 당신 그 천박한 입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오진이는 공항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바닥에 나뒹굴며 주인과 함께 비참하게 추락했습니다. 취조실의 한혜수는 드디어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고 수갑을 풀었습니다. 박 검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한혜수에게 허리를 숙여 사과하기 바빴습니다. 한혜수는 구겨진 정장을 매만지며 당당한 걸음으로 검찰청 문을 나섰습니다. 검찰청 앞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과 성진그룹 직원들이 한혜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혜수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준비된 단상 앞에 서서 발표했습니다. 한혜수가 옆에 서 있는 변호사 정지훈의 손을 꽉 쥐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혜수가 마이크를 조정하며 취재진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의는 결코 악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증명했습니다. 저를 모함하고 성진그룹을 흔들려던 배신자들은 이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제 남편 강태윤 회장을 해치려 했던 모든 배후 세력을 끝까지 밝혀내어 다시는 이런 천박한 음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수의 말이 끝나자 광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한혜수는 곧장 남편 강태윤이 입원해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강태윤은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회복하여 한혜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혜수가 병실 문등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자 강태윤이 야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혜수가 강태윤의 손등 등을 소중하게 감싸쥐며 참았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강태윤이 산소호흡기 등을 힘겹게 떼어내며 한혜수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태윤이 혜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수야, 정말 장하다. 고생 많았어. 혼자서 그 지옥 같은 취조실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니? 내가 끝까지 당신 곁을 지켰어야 했는데 이렇게 누워만 있어서 미안해. 한혜수가 강태윤의 이마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혜수가 태윤의 손을 자기 볼등에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태윤 씨. 당신이 살아있어줘서 내가 이길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를 가로막던 모든 더러운 어둠이 거쳤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질 일만 남았으니 어서 기운 차리고 일어나요.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태윤 씨. 두 사람이 서로의 눈등을 맞추며 체온을 확인하는 사이 바깥 세상은 강승준과 오진이 일당의 정격 체포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혜수는 두 번째 위기를 완벽한 승리의 기회로 바꾸며 국민적인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한혜수의 승리를 축하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혜수는 강태윤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모든 추악한 음모는 파쇄되었고 악인들은 각자가 파놓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혜수는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온하고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30년의 한 맺힌 세월이 비로소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혜수의 입가에는 승리보다 더 고귀한 사랑을 지켜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사계절의 순환 속에서 마침내 차가운 겨울바람이 성벽 같은 법원 건물을 휘감던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파란색 수의를 입은 오진이와 최도진, 그리고 강승준이 나란히 앉아 판사가 낭독하는 판결문을 들으며 각자 다른 표정으로 인생의 파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오진이의 얼굴은 이제 핏기가 가시고 없었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푹 꺼진 눈매만이 그녀의 비참한 몰락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법봉을 3번 무겁게 내리치며 장례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판결을 선포했습니다. 피고인 강승준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 오진이와 최도진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축제한 재산 전액을 몰수할 것을 명한다.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오진이는 실성한 듯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최도진은 오진이를 찢어 죽일 듯한 눈으로 노려보며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도진이 수갑이 채워진 손등으로 오진이의 어깨를 밀치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최도진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옆에 서 있는 교도관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오진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악마 같은 여자야. 내 그 천박한 욕심과 입술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날아갔다고. 내가 너 같은 여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성진그룹 상무로 존경받으며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오진이가 바닥을 손등으로 긁으며 최도진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오진이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최도진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며 외쳤습니다.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이 비겁하고 무능한 인간아. 당신도 내 아버지가 주는 뒷돈 받아먹을 때는 좋다고 헤헤거리며 살았잖아.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저기 앉아있는 한혜수 때문이야. 저 독한 계집애가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거라고. 한혜수, 너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를 저주하며 살 거다. 오진이는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한혜수를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한혜수는
피고인석에서 끌려나가는 오진이를 무표정한 얼굴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한혜수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긴 세월의 숙제를 끝낸 자의 허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한혜수가 법원 로비로 나오자 동창회에서 한혜수를 조롱했던 김경숙과 친구들이 한혜수의 앞을 절박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들은 예전에 화려했던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쇼퍼백을 들고 있었으며 누렇게 뜬 얼굴로 한혜수의 손등을 붙잡으며 처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경숙이 한혜수의 코트 자락을 붙잡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경숙은 자신의 얼굴 등을 감싸 쥐며 히스테릭한 목소리로 한혜수에게 말했습니다. 혜수야,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진이 말만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이제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우리 남편은 이혼하자고 서류 내밀고 애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너는 이제 성진그룹 회장이잖아. 그 돈 우리한테는 목숨줄이야. 우리가 동창회에서 했던 못된 말들은 다 잊어주고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줘. 옆에 서 있던 다른 동창들도 한혜수의 구두 근처까지 몸을 숙이며 일제히 애걸복걸했습니다. 한혜수가 김경숙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내며 동창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한혜수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두툼한 서류 한 장을 꺼내 김경숙에게 내밀었습니다. 한혜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동창들을 향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혜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잃은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면 이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내 재단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와 요양원에서 3,000시간의 봉사활동을 채워야 합니다. 남을 비웃고 조롱하며 짓밟고 누렸던 그 오만했던 시간만큼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리며 속죄하는 법을 먼저 배우세요. 그 조건을 단 1시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행한다면 당신들의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내 재단에서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김경숙과 동창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망설이다가 이내 살기 위해 앞다투어 펜 등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혜수는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계약서를 챙기는 동창들을 뒤로하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한혜수는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 털어버린 듯 가벼운 표정이었습니다. 법원 앞 광장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한 강태윤 회장이 밝은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혜수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자신의 품 안으로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강태윤이 한혜수의 어깨 등을 토닥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강태윤은 혜수의 얼굴 등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그녀의 눈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수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 30년 전 우리가 이 바다에서 약속했던 것들, 비록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야 다 이뤄진 것 같아. 네가 내 아내로 그리고 성진그룹의 든든한 동반자로 곁에 있어줘서 나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가장 행복한 남자야. 한혜수는 태윤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등을 감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오후, 한혜수와 강태윤은 30년 전 가난했던 시절 자주 찾았던 바닷가 언덕을 다시 찾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으며 푸른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혜수는 강태윤의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지난 30년의 모진 세월을 천천히 되짚어보며 깊은 감회에 젖어들었습니다. 한혜수가 가방에서 아주 낡고 모서리가 다해진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년 전 낡은 자취방 앞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혜수와 태윤이 있었습니다. 한혜수가 사진 위로 손등을 조심스럽게 문지르며 태윤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혜수가 태윤의 손등 등을 꽉 잡으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윤아, 나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며 버텼어. 언젠가는 당신 앞에 당당하게 서서 진실을 밝히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매일 밤 기도했지. 이제 그 꿈을 다 이뤘으니 남은 시간은 오로지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해 쓰고 싶어. 강태윤이 한혜수를 와락 끌어안으며 그녀의 정수리에 소중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 등을 부드럽게 흩뜨리며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성진그룹은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완벽하게 전환되었고 한혜수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오진이와 최도진의 비참한 몰락은 세상에 큰 경종을 울렸으며 진실은 결코 거짓으로 가릴 수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다시금 증명해냈습니다. 한혜수가 노을 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는 평온해진 마음으로 나직하게 의졸였습니다. 한혜수가 태윤의 가슴 등에 귀를 대고 그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태윤아, 이제 우리 인생에 정말 찬란한 새벽이 온 것 같아. 길고 길었던 30년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우리 인생에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해가 뜨고 있는 기분이야. 이제는 눈물 닦고 우리 매일매일 환하게 웃으며 살자. 고마워. 내 곁으로 다시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태윤 씨.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백사장 위로 길게 늘어지며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한혜수는 이제 투자가 H도 성진그룹의 공동회장도 아닌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조롱당하던 여인에서 세상의 정점에 선 여왕으로 그리고 다시 사랑받는 아내로 돌아온 한혜수의 긴 여정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잔잔하고 평화롭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등 뒤로 30년의 한이 섞인 과거의 파편들이 밀려드는 하얀 파도에 씻겨 내려가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 어떤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하고 견고한 사랑뿐이었습니다. 한혜수의 얼굴에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따스한 태양 아래에서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며 긴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30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혜수의 복수는 차갑고도 우아했습니다. 거짓은 결국 진실 앞에 무너지고 진심을 다한 사랑은 가장 빛나는 보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억울한 일보다는 정의롭고 따뜻한 순간들이 더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혜수와 태윤의 이야기가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